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2022년 새해에도 윤석열 안의 김건희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위 이력과 허위 경력 논란에 휩싸인 김건희가 이번에는 과거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최고의 과정에 입학을 하면서 허위 경력 논란이 불거진 H컬처 부사장 주기를 활용했다라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참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팀은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최고위 과정 수료자 명단에 따르면 김건희가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H컬처 테크놀로지 부사장 주기로 30기 최고위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는 등기부 등본상 회사 설립 시부터 2006년 11월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서울대 GLA 과정을 H컬처의 기획이사 주기로 입학해서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허위 경력을 통해서 또 고려대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셈입니다. 김건희가 실제 재직했다며 여러 대학에 제출했던 H컬처 재직증명서 자체도 위조 의혹을 받고 있고, 증명서에 표기된 입사일이나 양식이 상이하고 한자 표기에 오류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실제 재직증명서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현안대응 태스크포스팀의 김병기 단장은 김건희의 H컬처 경력은 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 내역, 급여 수령 계좌 등을 공개하면 일거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사과와 해명조차 취사 선택하는 김건희와 국민의힘 측 태도에 매우 유감이다. 김건희의 H컬처 경력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명서 위조 등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기,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의 범죄 소지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가리고 잘못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글쎄요,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해명을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해명을 내놓는 것조차도 거짓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말이죠. 김건희 기사에 이러한 재미있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때문에 내 경력도 헷갈려. 나 운전병이었거든? 근데 아닌 것 같아. 한 달을 특공대 파견 가서 먹고 자면서 운전을 했었어. 그러면 나 특공대야? 1년에 한 번씩 육사생도 수송을 했는데 나 육사였어? 특전사에도 갔었는데 나 공수부대였어? 철책도 2번이나 2박 3일 파견을 가는데 이 외에도 온갖 부대 다 파견에 가서 일주일씩 그쪽 부대에서 점호도 받으며 군생활을 했거든? 군생활 주무대가 나의 정체성이잖아. 그러니 파견 근무한 곳이 나의 정체성은 아니겠지. A대학 6개월 과정에서 B대학 한 주 연수를 했으면 정체성은 어디겠냐라고 직격하는 아주 재미있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본인도 뭐가 뭔지 모를 겁니다. 하도 많아서 말이죠. 자,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는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던 서울대 고대 학생들은 이럴 때는 왜들 그렇게 조용할까 싶습니다. 감히 자신의 아내가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정과 상식을 떠들고 다니면서 정권 심판을 얘기하는 윤석열. 오늘은 또 성경책을 들고 명성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윤석열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된다는 시편 말씀이 있었다면서 모든 신도가 아주 큰 힘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는데, 지난달 31일에는 단양에 있는 구인사를 방문해서 스님들에게 큰 절을 올리시더니 참 선거가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아내는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말하면서 측근으로는 역술인을 두고 있죠. 도대체 이들의 정체성은 뭘까요? 자, 그런 가운데 어제는 이준석이 윤석열을 향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바보 취급을 하더니, 오늘은 또 김종인이 앞으로 윤석열의 메시지나 모든 연설문은 전부 자기가 관리한다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인은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내가 그립을 잡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립 잡을 거냐 의심하는 분들이 많다.
내가 지금은 조금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한다. 메시지나 모든 연설문이나 전부 다 후보 비서실이 후보 성향에 맞춰서 메시지를 만들다 보니 그런데 선거 때는 후보 성향에 맞추면 안 된다. 국민 정서에 맞춰서 메시지를 내야 하고 그런 게 지금껏 부족했던 것이다. 그간 우리 선대위가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사실 후보가 지방 찾아다니고 연설하고 메시지 내고 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점을 시정해 나갈 것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돼 있으니 그리해 나가면 1월에는 다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정상적인 경쟁 관계로 돌아온다고 확신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윤석열은 얼굴 마담이고 본인이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후보의 생각을 담은 메시지는 이제 없을 것이고 모든 메시지는 김종인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그동안도 그래 왔듯이 프롬포터나 연설문 써주는 것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대선 후보 참 쉽습니다. 결국에는 이준석도 김종인도 윤석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너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선거다. 그러니 너는 과거에 박근혜처럼 얼굴 마담이나 하고 있어라. 꼼수가 되었던 공작이 되었던 우리가 판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노력이십니다. 차라리 김종인 씨 당신이 직접 후보로 뛰는 것이 더 빠를 듯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발로 뛰고 토론회도 나오고 하면 되겠습니다. 제품은 수준 이하의 제품인데 포장지만 예쁘게 포장을 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런 것에 놀아날 국민이 아니죠. 뭐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후보는 안 보이고 웬 조연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지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준석과 대립을 세우고 있는 가세연의 강용석은 윤석열에게 다르게 주문을 합니다. 강용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도 못 친다면 뭐하러 윤석열을 지지하냐라면서 표 계산하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디 갔냐라며 윤석열에게 이준석을 쳐내라면서 윤석열이 윤석열 다음을 잃어버릴 때 당신은 그냥 굿으로 사법시험 돼서 돈 많고 예쁜 여자랑 결혼한 동네 변호사에 불과하다. 음식 아무리 맛있게 잘하고 인간적으로 국민들에게 접근해도 절대로 대통령 못 된다. 지금은 결단과 비전을 보여줄 때다. 공감과 위로는 당신이 할 일이 아니고 아무도 당신에게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훈수를 뒀습니다. 참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까만 되는 후보 앉혀놓고 서로 훈수질하고 서로 자기정치하고 참 재밌죠. 과연 윤석열 누구의 말을 따르게 될까요?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듯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